자, 우리 앞에서 상담 환경 조성하기에 대해서 전부 다 배우지를 못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는 상담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피부 미용에서의 상담이 왜 중요한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상담실의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요 두 가지를 앞 영상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자, 요 뒤에 나머지 부분을 이번 부분에서 배워볼 겁니다. 자, 상담실의 자리 배치예요. 우리 아까 사진에서도 봤지만 상담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고객 자리와 관리, 이제 상담을 할 수 있는 뭐 원장님이나 실장님, 그래서 의자 배치가 서로 마주 보고 있었죠. 자, 상담자의 위치는 상담실 밖 상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출입문이 보이도록 자리에 둔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실이 있고 이쪽에 출입문이라면 어떻게 둬야 돼요? 이쪽에 관리사가 혹은 원장님이 자리를 위치하고 이쪽에 고객이 앉아야 한다. 그래서 고객이 나만 바라볼 수 있고 나는 밖의 상황을 다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고객이 햇빛이나 형광등을 마주 보이지 않게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조명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75룩스에 간접 조명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햇빛이나 형광등을 보게 되면 어때요? 인상이 찌푸러지거나 요것 때문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되겠죠, 나한테?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햇빛이나 형광등을 보지 않게 불편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75룩스의 간접 조명으로 상담실의 조명을 관리하는 게 좋다. 자, 세 번째, 상담자와 고객은 정면으로 앉기보단 시선 처리를 용이하게 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래서 사실은 왜 우리 병원에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면은요, 어때요? 의사 선생님이 여기 앉으시면 여기에 환자분들이 앉죠. 그래서 이렇게 시선 처리가 조금 용이하게, 그러니까 서로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마주보고 앉으면, 모르는 사람들끼리 마주보고 앉으면 사실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앉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관리실의 상담실이나 이런 것들의 공간상의 제약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앉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거보다 이제 만약에 이제 고객들이 기다리는데 이렇게 테이블을 두고 앉는다 그러면 고객들이 이쪽에 앉으면 대부분 이쪽에 앉아서 고객들을 응대를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피부관리실에서 이렇게 공간이 주어지는 건 공간상 제약 때문이다. 하지만 제일 좋은 건 뭐다? 정면으로 앉는 것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앉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여기에 테이블이 이쪽으로 와 있어서 이렇게 앉는다 그러면 문에 너무 가까웠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봐요. 요 안에 고객 피부를 측정할 수 있는 피부 측정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객 상담할 수 있는 고객 차트,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뭐 고객들의 비포 애프터가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자격증들이 있죠.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자격증들을 비치해 두고 있다. 그리고 깨끗하게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공부할 수 있는 뭐 전공 서적들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고객님이 들어오면 상담하는 사람이 문 밖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밖을 보고, 그래서 고객은 안쪽, 상담사를 쳐다보게끔 이렇게 공간을 배치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
근데 뭐 이제 이걸 약간 좀 틀어서 의사 선생님과 한자 앉듯이 그런 식으로 배치를 했을 때 고객과 시선 처리를 계속 눈을 마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선 처리에 있어 조금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추천을 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상담실 고객과의 위치는 평행, 나란히 앉는 거죠. 테이블이 있으면 이렇게 나란히 앉는 거. 자, 요렇게 나란히 앉는 건 누가? 연인, 친구. 친밀한 관계에서 가능한 거죠.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옆으로 앉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그래서 친구나 연이 친한 관계일 때 이렇게 옆으로 앉는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 때 효과적이다. 정면으로 마주보기. 우리 지금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본 장면이죠. 마주 앉기에는 사무적인 내용이나 상품의 성능, 특징 설명 시 좋다. 그래서 범인 치조도 있고요. 영업상담. 그래서 왜 영업 같은 경우 화장품을 판매하든가 보험을 판매하든가 할 때 옆에 앉아서 설명하지 않죠. 서로 마주 본 상태에서 진행한다. 자, 직각 90도 옆으로 앉기. 카운슬링 포지션이라고 하며 상담 시에 많이 이용된다. 그래서 병원 상담이나 피부관리실 상담 시 많이 이용하는 배치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얘기했어요. 의사 선생님과 환자가 앉듯이 이렇게 90도로 앉는 게 시선 처리나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앉는 걸 추천을 하는 거죠. 마주보고 앉는 것보단 이렇게 하는 게 고객에게 뭔가를 건네주거나 시선 처리를 하거나 했을 때 좀 편안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서 요런 자리 배치를 선호한다. 그 다음에 자, 상담자의 자세예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복장은 고객이 제일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단정한 복장을 가지고 있어야 고객도 그 상담사에게 신뢰를 가지겠죠. 뭐 짧은 미니스커트에 혹은 배꼽 뒤에 파마 폭탄 머리를 한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분에게 상담을 받을 때 믿음이 갈까요? 신뢰가 갈까요? 피부관리실에서 관리를 하는데 폭탄머리 풀어헤친 분이 나오셔서 상담을 하신다. 손톱에 매니큐어 진하게 바르고 나오셔서 설명을 하신다. 믿음이 잘 안 가겠죠? 그래서 복장이 갖춰진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말씨라는 거는 친절한 말. 뭐 우리 이제 안녕하세요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뭐 어떤 걸 원하세요? 뭐 이런 말투 있잖아요. 말씨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고객이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 고객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말씨를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친절한 태도죠. 고객을 상담실로 안내한다던가 고객을 피부관리를 받는 룸으로 안내를 한다던가 혹은 고객이 안내받길 원하는 곳으로 안내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의 태도는 피부관리실에 대한 첫인상을 갖게 된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죠. 자, 첫인상이 대부분 인식이 되고 나면 그 사람의 모든 걸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갖춰져 있지 않은 복장과 친절하지 않은 태도로 나를 응대를 한다면 우리는 그 피부관리실을 찾지 않게 된다.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그래서 이런 것들에 첫인상을 좌우하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자,
상담은 성실한 태도로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하며 진행해야 한다. 간혹 이제 피부관리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 내가 봤을 때는요, 관리사가 봤을 때, 지금 피부가 예민한 게 너무 문제예요. 근데 고객은 기미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의견이 서로 다르죠. 자, 우리가 기미가 생기는 원인은 자외선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외선을 받으면 다 생긴다? 자, 기미는요,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애가 기미예요. 그러니까 피부를 보호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피부가 얇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피부가 얇다라는 얘기인데, 피부가 얇으니까 자외선에 의해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기미를 만들어낸다. 이건 관리사들이 알고 있는 얘기인 거죠. 전문적인 내용이니까. 그래서 관리사는 고객님 이러이러한 이유로 예민한 거 먼저 잡으시면 기미도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만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때요? 인정이 안 되겠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냐면 내가 중요한 건 예민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고객 입장에서 기미가 많이 신경 쓰이셨겠어요. 그것 때문에 화장하기도 힘드셔고 컨실러도 써야 되고 이래저래 불편한 게 많으셨겠어요. 자, 그런데 고객님 지금 미백 관리를 하시면 지금 보시면 여기 뭐 붉은 자국이 조금 보이시죠? 붉은. 자, 고개 더 붉어지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지금 처음에는 1회 관리는 요거 해보시고 두 번째 관리부터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고객의 모든 말을 고객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줘야 돼요. 관리를 받으러 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방문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그리고 이 사람의 방문 목적에 만족을 시켜줘야만 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내가 생각하는 거와 맞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제가 하는 게 맞아요라고 우기지 말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불편했던 점을 이해하고, 진행해줘야 한다. 자, 두 번째. 고객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여 어떤 권리를 원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간혹 샵에 오실 때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이제 고객이 처음에 방문을 하시면, 어떻게 오셨어요? 뭐, 피부가 어떤 게 문제인 것 같으세요? 피부 어떤 문제 때문에 오셨어요? 라고 물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오셨는지. 그러면 고객이, 제가 예전에는 되게 피부가 좋았었는데 지금은 건조하고요. 주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미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탄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꺼번에 다 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관리가 없어요. 자, 주름과 탄력 같은 경우는 얘기했죠. 한꺼번에 해줄 수 있어요.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름이 지는 거, 그 상관관계는 있으니까. 자, 기미 같은 경우는 피부가 예민해져서 생기는 거죠. 피부가 얇아져서. 그러니 피부가 얇다는 건 수분이 그만큼 날아가기 쉽다는 거니까 이렇게는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는 묶어줄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묶기는 어렵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고객님과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언제부터? 어떤 게 가장 불편하세요? 뭐 혹은 이제 말씀을 안 하시는데 따님분이 결혼하시거나 본인이 결혼을 하실 때 그런 행사들이 있으셔서 관리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뭐 어떤 행사가 준비 중이세요? 등과 같이 고객이
고객에게 자꾸 말을 걸어서 고객이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 그것들을 경청해서 정확하게 어떤 관리를 원하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자,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자, 이렇게 원해서 단순히, 일단 그러면 건조한 것만 해결하시죠 해서 했을 때 고객은 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만족이 됐기 때문에, 건조한 게 해결이 됐다고 해서 그 관리가 만족이 된다? 안 된다? 만족이 안 된다. 자, 그래서 고객의 말을 충분히 잘 듣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자, 고객이 원하는 피부 관리에 대한 기대 효과를 과장하지 않는다. 자, 요거 보면은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광고가 잘못된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피부 관리실은 화장품을 흡수시켜 관리를 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부 미용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단일의 관리로 확연하게 달라진다. 칼 바늘 안 대고 성형 효과가 있다. 자, 이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자, 빛보다 빠르고 안전한 코스메틱 레이저. 자, 레이저라는 것도 의학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의학적 효능이 병원에서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룰 수 없다. 자, 그래서 안전하다. 어떤 부분이 안전하고 정말 부작용이 없을까요? 자, 우리 화장품은 화학 제품인 거잖아요.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로 레이저나 이런 시술들을 하는, 자, 부작용이 하나도 없을 순 없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을 순 있어요. 트러블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부작용을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자, 보톡스죠. 자, 피부관리실에서 보톡스 놓을 수 없다. 이건 누가 해요?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의료법 위반인 거예요. 자,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PDP 시술을 그대로 병원 광선 테라피, 이제 에스테틱에서 병원에서 하는 걸 피부관리실에서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병원에서 하는 건 피부관리실에서 할 수 없다. 왜냐면 그거는 의료기기로 나온 거니까. 의료기기 시술을 우리는 피부관리실에서는 할 수 없다. 자, 그러니 이러한 과장 광고들을 하면 안 된다. 고객님이 이거 지금 하면 정말 그렇게 돼요? 네, 한 번만으로도 얼굴 성형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기대를 주는 거죠. 효과보다 더 많은 과장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화장품으로 관리를 하는 건 하루아침에 피부가 좋아지기가 힘들어요. 배웠죠. 피부 각화주기 해서 28일 배웠잖아요. 자, 요 기간들이 몇 번은 지나야 화장품의 효과가 난다. 집에서 홈케어 제품들 써봐서 아시겠지만 어때요? 화장품 하루 아침 저녁 바르고 나면 바로 그 다음날 효과 나요? 효과 안 나요. 자, 화장품은 천천히 흡수가 됨으로 인해서 조금씩 효과를 보는 거지 병원처럼 한 번에 1회로 효과를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 광고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요거죠. 얼굴이 작아진다. 뭐 얼굴이 10% 작아진다 그래서 막 섞고 이만한 거 비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일단은 얼굴이 작아지는 건요. 피부관리실에서는 뭐 뼈를 줄여서 뭐 해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뼈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근육과만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근육들을 풀어서 얼굴 윤곽이 조금 슬림해지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거지. 얼굴이 뭐 10% 작아진다, 20% 작아진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우리는 뼈를 작게 할 수 없다. 자, 그러니 얼굴이 작아진다 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얼굴이 작아지는 건 뼈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얼굴이 윤곽이 뚜렷해짐으로 인해서 작아 보이는 효과를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화장할 때 쉐딩 하잖아요. 쉐딩 했을 때 어때요? 막 좀 어두운 색으로 막 턱 치고요. 막 이마 치고, 그죠?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로 콧대 세우고, 그게 정말 턱이 작아지고 코가 오똑해진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윤곽이 작아 보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뭉쳐져 있는 근육을 풀어서 턱이 넓어진 걸 좀 슬림하게 보이게 해주는 것들, 그런 거고, 지금 여기 다리 나와 있죠? 휜다리를 일자로 만들어 드려요. 불가능해요. 휜다리는 뼈가 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휜다리를 일자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광고는 다 과대 허위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효과를 과장하지 않아야 한다. 피부관리실에서는 여드름 케어를 보통 3개월 이상 잡아요. 왜? 여드름,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28일 주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3번은 지나가야 여드름이 올라오고 또 다시 올라오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짜주고 하는 것들이 3번은 지나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그래서 피부관리실 가면 10회 티켓팅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바꿔도 좋아져요 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방문 동기와 목적을 벗어난 대화는 피한다. 그쵸? 이렇게 되면 이거는 대화가 아니라 수다가 되는 거죠. 방문 동기와 목적을 알므로 인해서 고객에게 알맞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걸 설명하고 고객이 티켓팅을 유도해야 되는데 요런 게 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얘기는 할수 없겠죠. 고객의 상담이 아닌 수다가 돼서는 안 된다. 고객의 잘못된 습관을 전문 지식으로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고객이 세한 습관이나 화장품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왜 잘못됐는지 전문 지식으로 설명해야 한다. 네이버에게 물어봐서 막 이런 거 가지고 오면 안 되고요. 본인들의 화장품 성분이라든가, 또는, 자, 화장품 성분이라든가, 피부 구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 고객이 잘못된 습관이 왜 잘못됐는지를 말해줄 수 있다. 자, 홈케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자, 피부 관리는 일주일에 1회 정도만 받아요. 그죠? 근데 홈케어는 어때요? 매일 2번씩 하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 관리 일주일에 1번씩 받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홈케어를 얼마나 꾸준히 하시느냐에 따라 관리의 효능이 더 잘 되냐 안 되냐가 달라집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자, 홈케어 자체가 집에서 우리 아무리 일주일에 1번씩 케어를 잘 해준다 하더라도 저녁에 세안 안 하고 자면 이 피부 관리의 의미가 없게 되겠죠? 여드름 건성 피부인데 여드름 화장품을 쓴다 그러면 피부 관리의 의미가 없다. 자, 그러니 홈케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줘야 한다. 그리고 고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우리 샵엔 고객이 1명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10명이 올 수도 있고 100명이 올 수도 있는데 이 모든 한 사람의 정보를 공유를 하거나 사생활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고객은 날 믿고 고객이 정보를 준 거기 때문에 나만이 알고 있어야 하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수업 내용이 길어지면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집중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웬만하면 짧게 설명을 길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번 주 수업의 어려움은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뭐 얼굴을 보고 하는 수업이며 피드백이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도움이 될 텐데 그럴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이 길어지고 있으니 조금 쉽게 들어주시고요. 자, 2차 시 수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지금 2차 시에서 배운 내용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뭐가 있죠? 상담실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상담사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요 내용들 못 배운 거 조금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 다음 영상에서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